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 사회 계층, 사회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집단, 그림에서 보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 가끔 생활하실 때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일군의 어떤 무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사회 집단의 개념, 사회 계층의 의미, 또 사회 자본의 개념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그렇게 되고 사회 집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하면 동료 집단 해서 나이나 신분, 흥미 이런 것들 비슷한 집단 이런 일군의 집단을 얘기를 하고, 이런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보면 썸너는 내집단과 외집단, 소속감, 공동체의식이 강한 집단은 내집단, 적대감, 공격성이 강한 집단은 외집단, 나로부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테니스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제 공동체의식이 강한 사회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익이 크게 작용하는 사회냐, 손익 개념이 작용하는 사회냐에 따라서 이제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고, 쿨리는 1차 집단, 2차 집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건데, 1차 집단은 대면 접촉, 도덕,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비공식적으로 하는 집단. 2차 집단은 형식적 관계, 규범, 법과 같은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집단.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우리가 사회 계층.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통, 난 상이야? 난 중이야? 우리 집은 하인가?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이제 사회 계층입니다. 자, 간략하게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교육, 수입 등을 포함해서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군의 청을 일컬어서 사회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발전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세습으로 했다. 태어날 때 귀족 집안에 태어나느냐, 하청 집안, 노예 집안에 태어나느냐, 평민 집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계층이 결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산업사회에 오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계층 유형으로 바뀐다. 이런 계층을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평판법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주관적 방법은 그냥 자기 스스로 난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만 워너라는 학자가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계층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판법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계층 이동을 설명하는 분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수직이동, 또 옆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수평이동, 수직 수평이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세대 간은 아들에서 부모, 또 할아버지, 조부모 이렇게 이제 세대 간에 이동하는 것. 하층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세대 내 이동은 나 한 대에, 여러분들 개인 한 세대에 하에서 중으로 또는 중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이 이동 과정을 이렇게 세대 내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도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이 있고 후원 이동과 경쟁 이동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 계층 이동의 결정적 요인은 뭐냐? 뭐 딱히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보니 가정 배경, 재산, 개인의 자질, 교육 수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직업의 종류, 권위와 권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계층에서 권위와 권력, 뭐 합법적, 합리적 권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학자가 이제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는 사회 계층에 대해서 재산은 계급을, 부는 계급을 결정하고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은 신분의 차이나 당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너라는 학자가 이제 뭐 가옥의 형태, 지위 특성 지표에서 가옥의 형태, 직업, 뭐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상이다, 중이다, 하다,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 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 계층이 형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냐? 이게 이제 문화적 특징인데 상류 계층이 되면 대표적으로 가문과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상류 계층에서는. 그 다음에 중류 계층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 활동에도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류 계층으로 오면 하류 하층에 오면 상대적으로 막밀로 뭐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님이 상태가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행이나 일탈하는 그런 경향도 상대적으로 높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계층 이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몇 가지 보면 개인의 특성, 누구는 지능이 아주 뛰어난 애가 있고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급 성취도가 높은 애가 있고 또 누구는 사교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계층 이동이 달라지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 요인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밑바탕에 가진 게 많으면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커지는 거죠. 이제 가정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요인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별로 노력은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살던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럼 졸지에 경제적으로는 높은 어떤 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계층이동 연구 결과가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아직도 사회적 현실에는 많이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67년에 블라우와 덩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을 때는 가정 배경은 사회적 지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 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플러스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딱 10년이 지난 76년에 볼스와 진티스라는 학자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정 배경이 교육보다도 사회적 지위 획득에 훨씬 더 큰 플러스의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교육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 요인은 가정 배경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자본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회 자본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망 자본이다. 네트워크 많이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은 롤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산되는 자원, 이게 사회 자본이다. 콜맨과 브르디에, 그 다음에 후쿠야마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상호 신뢰 아래 협동하는 능력이다. 그 유명한 저서가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트러스트. 신뢰다. 이게 사회자본이라는 거예요. 사회자본. 자, 그러면 이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 푸트나움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범 신뢰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사회자본. 물론 뭐 한계점도 있습니다. 너무 공식 조직만을 중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내부 효과는 높지 않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자본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거냐 하니, 이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자본. 이 사회자본은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높다. 또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거죠. 타당하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항상 대면 접촉,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그러니까 사이버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단지 같은 또래,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의 어떤 소수의 친구 관계, 뭐 그런 자본적 관계망이 아니라 나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어떤 관심이나 취미나 어떤 뭐 활동 분야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다양한 자본들을 형성을 해야 앞으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게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니 페북, 카카오톡,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요즘 뭐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벗어나서 관계망 형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자본, 앞으로 정보사회에서는 뭐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